두 번째 한 건 띄워주시죠. 자, 올해를 돌아보면 가장 아마 힘들었던 게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도 보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 50%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연말을 맞이하는 기분이 굉장히 착잡할 것 같은데, 반면에 테슬라는 올해 또 반등을 강하게 했죠. 4분기의 판매가 사상 최대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이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증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도 많이 올랐지만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ETF 2배짜리, 3배짜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국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아마 혀를 두르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저는 뭐 내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테슬라 그동안 뭐 판매 대수를 가지고 완성차 업체는 어쨌든 판매 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인도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동안 약간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염려할 거 없다. 전기차도 예전에 초전도체처럼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2015년도, 16년도 이때 테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차 타고 가면 전기차가, 지금 택시도 전기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요,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를 테스트 중이고요. 삼성 SDI, BMW랑 지금 독점 계약 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포드랑 합작사 만들어가서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 이 기업도 GM과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좋은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 자체가 너무 지금 가라앉다 보니까 거기에 파묻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증시 좀 살아나게 되면은 2차 전지, 내년에는 진짜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제 만약에 종목 말고 2025년도 유망 섹터라고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을 때는 그 섹터는 유망 업종에다가 꼭 끼워 넣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은 상태이고요. 조정이 워낙 깊다 보니까 뭐 크게 시세를 산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을 어떤 걸 꼽아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인프라코어와 파워로직스가 나왔는데 약간 좀 틀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얘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맞죠. 일단 뭐 전체 매출 중에 72%는 건설기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방금 건설기계 부문에서 72%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부문 20%를 지금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 1위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더해질 수 있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 한 달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 기대감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약간 테마성이 묻어있긴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분야로 지금 엔진 배터리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냐면은 군산 공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1,168억을 투자해가지고 엔진과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부터는 엔진과 배터리팩을 생산하게 되는데 방산 엔진도 생산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자,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3,000대에 탑재될 수 있는 그 분량을 제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만큼 어느 정도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장이 있는데 인천 공장에서 두산바켓으로 지금 전기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타타데오에서 차후에 출시할 전기 트럭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1위 랭커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계속 이어지면서 발주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건설기계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좋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파워로직스네요. 네, 파워로직스. 일단 뭐 투자 포인트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PCM, 그다음에 BMS, SM 등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거래처로는 지금 삼성 SDI, 삼성전자, 그다음에 LG화학 등을 지금 주 거래처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메이저 수급이 아직까지 저는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문어발식으로 해서 초전도체에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신성 델타테크를 뭐 선두로 해가지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또 이 지금 파워로직스가 한 11.51%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초전도체면 초전도체, 뭐 한쪽에서 뜨게 되면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조금씩 묻어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의 주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만나봐야겠죠. 시크릿 주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엔진과 배터리 키운다, 군산에 1,000억 원 규모 투자, 앞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죠. 이 HD 현대에 편입된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투자였다라고 하고요. 또 리포트 3분기 어닝 쇼크 기록,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KB증권의 리포트였죠. 목표 주가 하향 조정도 이루어졌는데요. 남아있는 불확실성, 여기에 더해서 아쉬운 실적까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의견도 체크해볼게요. LFP 배터리팩이 건설과 해양 쪽에도 들어간다는데 수주 공시는 가뭄이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뚜렷한 수주 공시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2주일 동안 외국인 기관 다 빠져나가고 있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은 6일, 기관은 7일 빼고는 모두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네요.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보시죠. 거의 한 달 주기로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소화해야 할 매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종가는 6,930원이었는데요. 과연 매물 잘 소화하고 앞으로 상승 흐름 탈 수 있을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파워로직스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르노 잘 팔린다던데 조금 빨리 납품해주면 안 될까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배터리팩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조금 더 앞당겨서 해달라라는 염원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초전도체 대장주 신성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따라가야지라고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키워드인 초전도체 언급도 남아있네요. 다른 의견도 들어볼게요. 실적이 점점 내려오네 이거.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도 올라갈 텐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 적자 전환에 따라는 아쉬운 흐름 들려오기도 했고요. 현대차랑 폐배터리 사업 중인 건 소식이 없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19년도부터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사업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뚜렷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세한 의견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간다. 월봉 보면 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입니다. 6,000원대에서 21,000원대까지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꼬리도 정말 길게 달리는 변동성 높은 장세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를 지켜줄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바로 좀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현대인프라코어 먼저 볼까요? 예, 사실 거의 한 5개월 정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꽤 오랫동안 받은 종목인데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2차 전지 모멘텀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상단을 목표가 잡으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8,000원부터 6,000원 사이에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약간 고점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8,000원 구간인데 사실 7,750원부터가 저항 매물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목표가는 8,000보다 살짝 아래 7,8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라인이죠. 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7,800원, 손절가 6,000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파워로직스인데 워낙 이제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 전략 궁금하네요. 네, 아까 어떤 분이 뭐 월봉 보면은 무섭다, 무섭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선수들 용어로는요. 그럴 때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로이스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파워로직스요. 47310. 자, 파워로이스의 지금 일봉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지금 한번 올라가게 되면 하루에 지금 뭐 22% 그다음에 20% 이상 오르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지금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가가 지금 6,000원 6,200원대인데 9,000원 제시해 드린 이유가 자, 여기 이 가격 요 9,000원대 여기 제가 선을 그었는데요. 선을 그어서 보게 되면 상승 당시에 한번 울컥거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6,000원대인데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짧게 좀 목표가를 좀 잡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하단 라인은 5,000원입니다. 5,000원을 제시해 드릴 건데 5,000원인데 제가 선을 라인을 이렇게 선을 다시 한번 그어 드릴게요. 그어 드리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역시 지금 매칭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만약에 이 종목이 하방으로 움직인다면 아마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다른 건 까먹으셔도 돼요. 목표가는. 왜? 올라가면 뭐 언제 팔아도 다 옳고 나거든. 근데 떨어질 때는요 어떻게 된다? 그 지지 라인 이탈하게 되면 그 지지 라인 받치는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누르는 손이 됩니다. 그걸 뚫고 올라오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칼처럼 목숨처럼 잘 지키자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짧게 잡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50%입니다. 9,000원이고요. 손절가 5,000원 체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